관저로 엄청나게 매운 맛의 음식이 들어가고 배달 음식이 들어가고 별로 전혀 이상이 없고 윤석열 씨 부인이 별로 아파 보이지도 않고 아주 정상적 활동을 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남편이 체포됐는데? 몸이 안 좋으면 매운 걸 못 먹기가 먹죠. 어렵죠. 왜냐면 몸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힘드는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스타일의 윤석열이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 힘들어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김건희라는 삶 자체는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방식들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서 자기 이익들을 계속 확보했던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권력, 주로 예를 들면 검찰 권력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상황에서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부인이라면 남편이 저렇게 되는 상황 자체와 관련해서 아무런 생각도 못 할 건데 체포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다 물어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용현 그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은 소위 계엄이라고 하는 내란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 보고서 내용들을 제가 볼 때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계엄을 해야 될 주체인 김용현을 민주당에서 탄핵할 것 같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론적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적인 고리가 누굽니까? 김건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본체는 소위 윤석열의 과거부터 가지고 왔던 잘못된 예를 들면 계엄관, 내란관과 결합되어 있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부인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사실들을 결행한 건데 저는 그런 사실들을 진짜 인간으로서 안다면 저는 이런 매운 음식을 시켜 먹을 생각을 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리엘님이 정확히 이렇게 딱 말해주는데 이게 맞는지 그렇습니다만 마라 떡볶이 시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라 맛이 제일 매운 맛이잖아요. 근데 떡볶이를 시켜 먹었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남편이 그렇게 됐는데 좀 먹는 거야 그렇죠? 자유인데요. 그래요? 저는 우리 스픽스의 귀한 시간을 그런 걸로 하지 마요. 아니 무슨 얘기는 김건희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김건희가 윤석열이 뭐 대통령이 되는 과정, 대통령이 된 이후 과정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을 끼친 건 맞지만 윤석열이 체포된 다음에 김건희는 존재감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아니에요, 근데. 아니 들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자, 김건희의 영향력은 어디서 대통령 권한을 통해서 나오는 거. 김건희가 좀 살려고 이곳저곳에 전화를 해요. 김지호 대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건희가 전화를 해요. 네. 받으세요? 받아야죠. 아 받아요 정말요? 예. 국힘의원들이 다 김건희 전화를 아니 지금 우리 받고 같이 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받아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에서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김건희 기억자도 꺼내지 말아라 이러면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지금 그 얘기 사실 하려고 이 마라 맛에 대해서 설명을 좀 사실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제 마음을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손절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라는 거예요. 거죠. 그 옆에 있어가지고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 같은 뭐 의리로 만나고 정으로 만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저분은 전화 잘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드릴게요. 근데 오로지 이해 공동체인데 이합 집사는 이해로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김건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이 체포되는 그 순간 권영진 등의 전원으로 김건희 이제 끝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어쨌든 보세요. 우리가 취재한 내용은 이거예요. 정확하게. 윤석열 체포 이후에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했고 뭔가 자신의 의사 같은 것들을 좀 전달을 하고 싶어 했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김건희 접근 경계령이 지금 내려져 있고 김건희가 아주 유력한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계속 했는데 다 손절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단 김건희 씨 자체가 남편의 변호사들을 그런 사람들이 수임되게 방치한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떤 액션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 뭐 변호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체포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진 출석하고 뭐 불구속으로 재판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렇게 버티다가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진짜 본인들 정말 유명세나 금전적 맞아요. 이익만 지금 쫓고 있는 거지 피의자에 대한 그런 뭐 변호 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선동 행위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괘씸죄로 사법부에 더 안 좋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 혼자 보면 안 되고 김진우, 최은순 또 그 가족들이 다 개명을 하셨어요. 그 가족들이 굉장히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숱한 부동산 투기와 주가 조작으로 그 수천억 원의 부를 창출했고 네. 뭐 수도권에 몇십만 평의 그런 신도시급 토지를 보유했을 만큼 정말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그 검사들 그다음에 결탁하고 뭔가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동업자들하고 동업하다가 동업자들은 감옥 가고 본인들은 사기 맞았다고 하면서 돈을 버는 네. 그러한 수익 구조로 굉장히 천문학적인 부를 구하고 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또 다시 그러한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살아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제일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마치 그 윤석열과 김건희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약간 뭐 코스프레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불법 체포를 자꾸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치 폭력적으로 자기가 끌려간 것처럼 또 노는 그런 또 발언들도 나오게 되고 또 김건희 굉장히 또 불쌍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만일 그 개헌 과정에서 흥분한 군인들 중에 누가 하나 총을 쐈으면 그냥 유월 사태로 가는 거였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다시 21세기 한복판에서 그 우리가 1980년에 그런 상황들을 맞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계엄이 오늘도 자기들은 이렇게 계엄 해제가 빨리 될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며칠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다 국회를 제압하고 계엄을 성공시킬 거였는데 계엄이 성공됐다면 국회의원만 다 끌려가가지고 다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랬겠어요. 다 언론도 기자들도 다 그리고 왜 끌려갔을 절 보고 거고 얘기하십니까? 시민단체도 끌려갔을 거고 인권 뭐 운동하던 사람 다 끌려갔을 거고 그랬죠, 그랬죠. 여기 스픽스에 인권 있는 운동하던. 노영희 변호사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받아야 되고 그야말로 그냥 50년 전에 그런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엄혹한 상황들을 맞은 거였고 그런 걸 시도했던 건데 그래서 부정선거를 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가지고 사실상 국회를 해산을 시키고 독재 권력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미 예산까지 확보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상입법회를 만들도록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건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피해를 당한 것 같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네. 뭐 정상적인 심리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은 좀 너무 파렴치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자, 듭니다. 다음